안녕하세요. 정지행TV의 정지행입니다. 오늘은 물만 먹어도 살이 찌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올해로 31년째 비만 환자를 봐왔는데요. 그 중에 제일 많이 호소하시는 분들이 물만 먹어도 살이 찌신다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차라리 내가 맛있는 거 실컷 먹고 살이 찌면 덜 억울하겠죠. 그런데 물은 당연히 먹어야 되는 거고, 물에는 냉정하게 봤을 때 칼로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 라고 실제로 호소를 하시는 분들이 31년 동안 제일 많았다고 하는 점,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런 주제를 준비해 봤고요. 제 주위에는요,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게 아니라 숨만 쉬어도 살이 찐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분도 같은 범주에 속하기는 하는데요. 이런 분들은 한의학적으로 보면은요, 굉장히 기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에요. 체중이 많이 나가면 일반인들이 볼 때 굉장히 힘이 세 보이잖아요. 기운이 좋아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방에서 보면 체중이 늘어날수록, 물론 열심히 운동하고 건강하게 먹어서 체중을 늘리신 분들은 제외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대부분 체중이 늘수록 기운 없어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심지어는 체중계 눈금이 3자리 숫자인데도요, 기운 없다고 하시는 분들, 심지어는 어지럽다고 하시는 분들 정말로 많이 봤습니다. 제가 살은 많이 쪘는데 기운도 없고, 물만 먹어도 살이 찌고, 숨만 쉬어도 살이 찐다는 분들, 바로 제가 솔루션을 드리려고 오늘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물론 이제 한의원에 오시면은요, 기력도 보강하고 여러 가지 치료해 드릴 방법이 많은데, 일단 댁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제가 팁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물만 먹어도 살이 찌시는 분들은 많이 붓는다고 생각을 하시죠. 보통 부어서 살찐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많은데요. 보통 붓는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신장이 안 좋거나 심장이 안 좋을 때 붓죠. 그래서 많이 붓는 분들은 실제로 병원 가셔서 검사를 하고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검사를 해도 검사상 어떨까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수백 명 중에 한두 명은 신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를 찾아온 분들 중에는 검사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적게 먹어도 안 빠져요. 보통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려면 저녁 한 끼 정도 안 먹으면 체중의 변화가 있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이분은 한 끼가 아니라 모든 3끼를 적게 먹고, 심지어는 정말 굶듯이 해도 안 빠지고요. 그리고 살 빼보려고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분들은요, 솔직히 혼자서 하시기에는 조금 힘든 그런 몸 상태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실제로 검사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한의학적으로 보면 기력이 극도로 떨어져 있고, 기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순환도 안 되게 돼 있어요. 한방에서는 이 기가 이렇게 추동 역할, 팍팍 밀어주는 역할을 해서 혈액순환도 잘 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기력이 떨어지니까 기순환뿐만이 아니라 혈액순환까지도 잘 안 되게 돼서 물만 먹어도 붓는 느낌, 몸이 무거운 느낌, 그리고 이 수분 대사가 안 되니까, 원래는 물은 먹어서 우리 몸에 이런 대사를 거쳐서 소변으로든지 땀으로든지 다 배출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배출이 되어야 될 수분이 몸에 그대로 저장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물을 한 컵 200cc 먹으면 우리 몸무게가 200g 정도 늘어나는 거예요. 우유를 한 잔 마셨다. 그러면 그 우유를 먹고 소화가 돼서 수분은 빠지고 영양분이 흡수가 되고, 어느 정도 소화가 다 되고 나면 체중이 정상으로 와야 되는데 그 물무게는 안 빠지는 거죠. 그렇게 돼서
기하급수적으로 정말 심각하게 체중이 늘어나는 분들 주위에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요, 혼자서 너무 힘들게 굶거나 너무 힘들게 운동만 하실 게 아니라요, 양방에서 검사상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한방에서 기력이 많이 떨어져 있지 않은지, 그리고 순환에 문제가 있지 않은지, 그런 몸의 수분대사, 신진대사에 문제가 있지 않은지를 체크를 하셔서 적절한 대사 기능을 좋게 하는, 기력을 보강하는,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그런 치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분들이 오시면 보약을 해드려요. 듣기에 깜짝 놀라셨죠? 보약이라고 하면 먹어서 살찌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이런 분들은 기를 보강하는, 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보약을 해드리면은 오히려 기력은 짱짱해지면서 이런 수분 대사, 혈액순환이 잘 되어서 오히려 보약 먹는데 살이 빠지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한의원에 오시면 여러 가지 해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순환을 좋게 하는 침 치료라든지 약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병행을 하면 혼자서 너무 고생하지 않고 굉장히 도움을 받아서 몸만 좋게 하면은 그 다음에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혼자 너무 고생하시지 마시고요. 가까운 한의원 내지 전문가를 찾아가셔서 상담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집에서도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팁도 제가 하나 드려야겠죠.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환기차를 한번 끓여 드셔보시라고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환기라는 약재 아시죠? 약재상 가면 흔히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름에 우리가 복날 우리가 닭 백숙 먹을 때 환기 백숙 들어보셨죠? 그때 들어가는 약재가 바로 환기고요. 이 환기는 한방에서 대표적으로 기를 보강하는 대표 주자의 약재입니다. 그래서 이 환기를 물을 넉넉히 붓고 끓여서 차처럼 이렇게 드시면 보기하는, 기를 보강하는 그런 효능이 있기 때문에 병원까지 가기 힘드신 분들은 이 환기를 사다가 환기차를 한번 끓여 드셔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차는요, 이렇게 묽게 끓이셔서 물처럼 사이사이에 드시는 것도 좋기 때문에 굳이 하루 몇 번 드셔야 된다 이런 거는 꼭 정해진 바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진하게 따려서 드신다면은 하루 2번 내지 3번을 드시는 게 좋고요. 그냥 물처럼 보리차처럼 이렇게 드시기 좋게 끓여 드실 때는 하루에 2-3번이 아니라 여러 번 보리차 대신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